자, 수동태와 능동태에 대해서 간단하게 수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보면은 이게 자, 녹화 영역을 좀 넓힐게요. 넓히고 그다음에 때리고 그렇죠. 표현하고. 자, 우선 그 지은이의 말이에요. 제가 이제 제 기억으로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학교에서 수동태라는 걸 배운 것 같아요. 수동태라는 이름이 그 전에 저희 누나 공부할 때 그 성문 문법책에서 수동태란 말 보긴 했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수동태에서 물에 사는 동태? 숫자가 물 숫자 써가지고 이런 건가 생각을 했었는데 그 수동태를 처음에 영어 선생님이 칠판에 이런 걸 그리셨어요. 어떤 걸 그리셨냐면은 내려보면은 능동태 수동태 가지고 이렇게 썼다고요. 자, 주어 동사 목적어 SVO가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오고 동사가 BPP가 되고 주어가 바이 플러스 목적격으로 간다. 이렇게 쓰셨거든요, 칠판에. 이게 자, 틀린 설명은 아니에요. 근데 이 공식대로 문법책에 모든 우리나라에 나오는 대부분 문법책에는요, 이 수동태와 능동태를 이 공식을 나타내는 그림이 나와요, 대부분. 근데 여러분들은 이 그림 보고 수동태가 제대로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나는 바보였는지 모르겠지만 진짜로 이거 이해가 잘 안 갔어요. 능동태를 수동태로 고치는 연습을 이 공식처럼 해봤거든요. 그러면은 맞는 경우도 있지만 이 공식처럼 해봤을 때 맞는 경우도 있지만은 맞지 않는 경우도 많았어요. 무슨 뭐 특수용법이다, 예외용법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맞지 않는 경우도 많았단 말이죠. 그래서 수학 공식 외우듯이 반복은 했는데 시험에 나왔을 때는 진짜 운 5, 실력 5였어요. 그러니까 뭐 예외가 나면 틀려버리는 거지. 이 공식에 맞지 않으면은. 자,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능동태도 여러분들 능동태 문장도 복잡해요. 그쵸? 뭐 영어로 문장 써보라고 하면 쉽지 않다고. 능동태도 복잡한데 수동태를 쓸까? 이런 이제 궁금한 게 생기는 거야. 왜냐? 시험 이런 게 나왔거든. 능동태를 수동태로 바꾸시오. 혹은 수동태를 능동태로 바꾸시오. 이런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굳이 둘이 똑같다면 왜 바꿀 필요가 있을까? 쉬운 거 하나 쓰면 되지. 그러니까 진짜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쓸까라는 그런 거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단 말이죠. 진짜 영어에서 수동태를 사람들이 쓰기는 하는 것일까? 진짜 능동태를 수동태로 바꿔야만이 영어를 잘하는 건가? 이런 궁금증이 생겼었어요. 자, 이번 장에서는 수동태는 뭐고, 언제 쓰고, 왜 쓰는가, 그리고 자주 쓰는 수동태 구문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자, 잊지 맙시다. 영어는 언어예요. language입니다. 언어라는 건 뭐라고 했어요? 의사소통의 수단이에요. 그쵸? 의사소통의 수단입니다. 언어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외국 사람들 수동태를 많이 써요. 필요하니까 씁니다. 근데 능동태를 수동태로 바꾸는 이런 것들은 잘 안 해요. 이건 시험 볼 때 우리나라에서만 하는 거지 걔네들 잘 안 해요. 왜냐하면은 수동태하고 능동태하고 의 문형은요 뜻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엄밀하게 따지면은 언어라는 건 그거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말을 한번 해볼게요. 친구라는 말, 영어랑 우리말랑 비교해 봅시다. 친구하고 friend하고 같은 뜻일까? 우리는 그렇게 외웁니다. 친구는 friend다라고. 근데 뜻이 달라요. 한국에선 친구는 뭐예요? 친구는 친한 거가 중요해요? 아니면 나이가 중요해요? 나이가 중요해요. 그쵸? 그래가지고 뭐 선배, 후배, 형, 동생, 나이가 몇 살이세요? 해가지고 네가 위냐, 내가 아래냐 이거 따진다고요. 처음에 만나면은. 근데 영어에서의 friend는요, 이 나이하고는 age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이건 친밀도하고 인터미스 친밀도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지 나이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친밀도하고 친구보다는 나이가 더 우선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50 먹은 아저씨하고 20살 먹은 젊은이하고 둘이 프렌드가 될 수 있어요. 왜냐, 친하면 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It doesn't matter. 자, age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50살 먹은 아저씨랑 20살하고 친구할 수 있어요? 친구 못 먹어요. 친구 먹자고 하면 이런 싸가지 없는 막 혼난단 말이지. 그런 식으로 이코어즈가 성립이 안 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수동태나 능동태도 그럴 수 있거든요. 자, 이번 장에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럼 첫 번째. 수동태의 기본 정의입니다. 그럼 수동태란 무엇일까? 일단 한자고요. 이 한자로 풀어보면 얻을 수자고 이 얻을 수예요. 움직일 동, 모양, 태 이겁니다. 이렇게 나온 말인데 무언가를 얻는 움직임의 형태? 말이 참 어렵죠.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수동태는 영어로 passive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가 반대되는 개념은 active라고 합니다. 한자로 쓰면 능동태라고 하거든요. 두 개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딱 뜻을 비교하면 돼요. active는 사전 찾아보면 이렇게 나오죠. 활동적인, 뭐, 스스로 하는 겁니다. 패시브는 무언가에 수동적인 이런 얘기예요. 자, 다시 말해서 액티브는 하는 거예요. 패시브는 무언가에 의해 되는 거예요. 자, 기억합시다. 액티브는 뭐라고요? 액티브는 하는 겁니다.
passive는 뭐라고요? passive는 되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어요. 이거를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두면 돼요. 자, 두 단어의 사전적 정의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 밑에 보면은 자, 요 단어 두 개가 나왔어요. 하나는 세종 the Great, 세종대왕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뭐예요? 훈민정음 이야기예요. 자, 세종대왕은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임금님이시죠. 훈민정음은 우리 한글이 처음 생겼을 때의 그 한글의 공식 명칭이었습니다. 자, 세종대왕, the first king of Joseon Dynasty. 자, 4대 왕입니다. Who is one of the greatest kings among the Korean kings. 한국의 왕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 중 한 명이라는 얘기죠. 세종대왕이. He, 누구예요? 세종대왕이 invented, 발명했습니다. 뭐를? 훈민정음을. 그쵸? 언제? 1446년에 발명을 했대요. 자, 누가 발명했어요? 누가 발명했어요? 세종대왕이 발명했죠. 자, 뭘 발명했어요? 훈민정음을 발명했어요. 그쵸? 물론 지편전 학자들과 함께 했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씁시다. 자, 오른쪽 거 볼게요. 훈민정음은 the original form of the official letter of Korea that means right sound to teach people. 자, original form 원래 형태입니다. of the official letter 한국의 공식 문자예요. that 무슨 뜻이냐면은 right sound 바른 소리 to teach 가르치기 위한 people 백성들을. 그쵸? It was invented. 이건 발명한 거야, 발명된 거야? 발명된 거예요. 그쵸? 발명됐대요. 언제요? 자, 1446년에 세종대왕에 의해서 발명됐대요. 이때는 누가 발명했어요? 세종대왕이 발명했죠. 뭘 발명했어요? It, 훈민정음을 발명했죠. 자, 기억합시다. 자, 왼쪽 부분은 뭐에 대한 설명입니까? 세종대왕에 대한 설명이야. 오른쪽 부분 뭐에 대한 설명이야? 훈민정음에 대한 설명이야. 얼핏 보면 내용이 비슷한 것 같죠? 둘이 똑같은 것 같죠? 하나는 세종대왕 훈민정음을 발명했다. 훈민정음이 세종대왕에 발명되었다. 내용은 비슷합니다. 근데 마지막 문장 보면은 He invented 훈민정음 1446년. He는 세종 the Great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밑으로 내려볼게요. 자, 두 번째 거. It was invented by 세종 the Great in 1446년은 it는 훈민정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앞장에서 공부한 바와 같이 영어에서 가장 강조되는 말이 뭐냐면 누가 했다예요. 자, 기본적인 문장이 그래요. 누가 뭐시길 했다잖아. 그치? 누가 했어? 이게 주어라고 그래. 그래서 우리가 주어라고 하죠. 주어는 말 그대로 문장의 주인이에요. 영어로 subject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건 뭐 했다예요. 누가 뭐신 글 했을 거 아니야. 그치? 이거는 우리가 서술어라고 그래요. 자, 영어로는 verb라고 하죠. 이 두 개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문장에서 이거 두 개 중에 하나 없으면 안 돼요. 둘 다 있어야 됩니다. 누가 했다가 제일 중요한 말인데 1번에서 강조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세종대왕이 발명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 세종대왕이 발명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2번 문장에서는 뭐예요? 2번의 경우 세종대왕이 발명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발명됐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1번은 누가 발명했냐가 중요한 거고 2번은 뭐가 발명됐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포인트가 다른 거죠.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엄마가 야, 엄마가 이랬어. 야, 너 주방이 왜 이렇게 어지러워? 뭐 주방이 왜 이렇게 더러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마가 이렇게 물어봤어. 물어보니까 자, 딸내미의 대답이 어, 나 어, 동생 떡볶이 해줬어요. 떡볶이 만들어줬어. 이런 말 있다고 해봅시다. 자, 이 말에서 떡볶이를 만들어줬어요라고 하면 엄마 떡볶이를 만들어준 게 중요한 사실이라고 해봐. 그 엄마한테 혼날 여지가 더 많아요, 안 많아요? 자, 이렇게 질문해 볼게. 떡볶이 만든 게 중요한 사실하고 동생한테 만들어준 게 중요한 사실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엄마가 집을 오래 비우셨어. 동생이 배가 고파. 그럼 내가 형으로서 혹은 누나로서 동생을 먹을 걸 해줘야겠어. 그래서 떡볶이 만들어준 거야. 그치? 동생을 위해 해줬다는 말이 중요하면 엄마가 혼내키겠어? 칭찬하시겠어? 칭찬할 수 있겠지. 근데 그냥 동생이 또 배부르고 나도 배부르고 둘 다 돼지야. 뚱뚱한데 그냥 배도 점심도 먹었는데 떡볶이도 만들어 먹나 어지른 거야. 그럼 혼나 안 혼나? 혼나겠지. 그치? 똑같은 문장이라도 떡볶이가 중심이 되면은 혼날 수 있는 거고 동생이 중심이 되면은 칭찬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똑같은 문장이라도 어디에 강조를 주냐에 따라 가지고 의미가 어때요? 달라졌죠. 우리가 영어에서 의미를 그래가지고 이렇게 있으면은 말이 있으면은 한국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드라는 게 있고 미닝이 있어요.
어떻게 conveyed meaning, 그러니까 말이 전해지냐에 따라 가지고 코드가 똑같아도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니까. 자, 그걸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보면 세종대왕이 뭐 훈민정음 발명한 거지만은 1번 문장은 세종대왕이 발명했다는 게 중요한 거고 2번은 훈민정음이 발명됐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하죠? 그래서 액티브하고 패시브는 아까 뭐랬어요? 누가 했다가 중요한 거고 이거는 패시브는 뭐가 됐다가 중요한 거예요. 뭐가 됐다가 중요한 겁니다. 자, 이건 누가가 중요한 정보, 이건 뭐가가 중요한 정보예요. 자, 밑에 내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액티브와 패시브를 표로 비교해 봤어요. 액티브는 아까 얘기했죠. 누가가 중심이 된 거고 패시브는 뭘이 중심입니다. 액티브는 하는 거예요. 패시브는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해석할 때 끝할 때 액티브는 했다예요. 패시브는 됐다고. 어순을 볼게요. 액티브는 누가 했다 뭘입니다. 기본 어순이죠. 누가 했다 뭘. 패시브는 뭘 BPP 바이 누가예요. 근데 바이 누가가 뻔하면 생략한다는 얘기예요. 이 바이 누가 뻔하면 생략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어젯밤, 자, 연선이가 체포됐대요. 연선이가 이제 뭐 예를 들어가지고 연쇄 살인범이라고 해봐. 너 어젯밤 체포됐어. 자, 그럼 누가 했다 뭐를 항상 써봅시다. 누가 했다 뭘. 이 세 가지 정보를 보는 거예요. 주의할 거. 여기 뭐라고 했어? 됐다야 했다야 했답니다. 뭐 했어? 체포했대요. 체포가 arrest거든요. 과거니까 arrested입니다. 자, 누가 체포했어? 누가 체포했어? 경찰이 체포했겠지? 뻔하잖아. The police겠지, 그치? 만약에 특별한 사람이 있으면 누군가 나왔겠지만 없잖아. 뻔하니까 The police예요. 뭘 체포했어? 연선이를 체포했잖아. 그럼 이게 경찰이 중요한 말이에요? 연선이 중요한 말이에요? 연선이 중요한 말이지. 왜냐면 뭐가 체포된 걸 얘기하는 거잖아. 지금 이 문장은. 경찰이 체포한 건 뻔한 거예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다? 그럼 액티브야, 패시브야? 패시브야. 어순은 이걸 취해야겠지. 뭘 BPP 바이 누가야? 뭘 연선. B가 써야 되는데 과거니까 뭐예요? was죠. PP, arrest, PP는 arrested입니다. 누가? by the police. 경찰이 어젯밤, last night 쓰면 되겠죠. 그런데 봅시다. 경찰이 체포한 거는 특이한 사실이에요. 뻔한 거예요. 뻔하잖아. 도둑놈 잡는 게 경찰 아니야. 그치? 이거 안 써도 된다는 얘기야. 바이누가 뻔하다는 얘기야. 근데 만약에 어젯밤 연선이가 자, 우리 아빠에 의해서 체포됐다고 해봐. 우리 아빠에 의해서. 그러면 이거는 우리 아빠는 경찰도 아니에요. 우리 아빠는 그냥 일반 회사원이에요. 그럼 이거는 특이한 거야. 뻔한 거야. 그럴 때는 by my father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생략 안 한다는 얘기지. 그치? 응? 중요한 거는 연선이가 체포됐다는 게 중요하면 이렇게 쓰면 돼. 근데 우리 아빠가 바로 체포했단 말이야 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그건 누가가 중요한 거야? 뭘이 중요한 거야? 누가가 중요한 거야? 이건 액티브를 써야 돼. My father 이렇게 써야 된다고. 누가 했다 뭘? 누가 뭐 했어? 체포했어요. arrested 뭘? 연선이를. 그쵸? 언제? last night 어젯밤에 이렇게 써야 된다고. 왜냐? 이건 우리 아빠가 중요한 말이거든. 이건 연선이가 중요한 말이고. 이해 가십니까? 자, 패시브는 그렇게 갑니다. 자, 밑에 설명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상황을 비교해 보자. 작년에 한국으로 바나나 100톤이 필리핀으로부터 수입됐다고 해볼게요. 자, 이 경우 문장의 중심이 뭐예요? 자, 작년에 바나나 100톤이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수입이 됐대. 문장의 중심이 뭡니까? 누가 수입했는가가 중요해? 아니면은 뭐가 수입됐는가가 중요해? 어? 뭐가 수입된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쵸? 자, 누가 수입했겠어? 자, 작년에 한국 필리핀에서 바나나 100톤이 수입됐습니다. 누가 수입한 건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별로 안 중요한 거예요? 안 중요한 거죠. 바나나 100톤이 들어왔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치?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예문 볼게요. 무역업자들이 작년에 필리핀으로부터 바나나 100톤을 수입했습니다. 누가? 무역업자들이, 트레이더스들이 뭐 했어? 수입했대요. imported. 뭘? 바나나 100톤을. 100 tons of bananas. 자, 그러면은 자, 바나나 100톤을까지 했습니다. 이거는 근데 무역업자들이 중요하다면은 누가 했다 뭐로 가는 거고요. 바나나 100톤이 중요하면은 뭘 BP파이는 거로 갑니다. 참고로 adverb은 자, 이건 부사구라고 흔히 얘기하거든요. 부사구는 adverb 그 자체, 부사 자체나 전치사구, 시간 나타내는 말 이런 것들은 문장 속의 위치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어디에 붙어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런 거예요. pretty한 뭐예요? pretty 딴 걸로 합시다. 뭘로 할까요? 뭘로 할까요?
갑자기 뭐 하려니까 beautiful 합시다. 이게 무슨 뜻이야? 예쁜, 아름다운 이거지. 이거를 beautiful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예쁘게 아름답게지. 그러니까 이거는 adjective잖아요. 형용사라고 하고 이거는 adverb, 부사라고 하죠. 이게 부사, adverbial은 이 부사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면 전치사구. 전치사는 preposition, 뭐 at 뭐시기, 뭐 in 뭐시기 이런 것들 있죠. 전치사랑 묶여 있는 거를 우리가 전치사구라고 하죠. 영어로 prepositional phrase라고 하죠. 시간 나타내는 말들. 이런 것들은 부사예요. 부사구 취급입니다. 자, 부사는 뭐 역할이 뭐예요? verb 꾸며주는 거죠. 자, 이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자, 우리 아까 했던 문장 있죠. 자, 봅시다. 뭐 연선 was arrested 아까 했던 거 위에서 arrested last night 어젯밤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누가 연선이가 뭐해서 체포한 거야, 체포된 거야? 체포됐어요. 어젯밤에 연선이가 어젯밤에 체포됐다. 뭘 꾸며줍니까? 체포됐다를 꾸며주죠. verb 꾸며주니까 adverb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verb를 add 한다는 얘기야. 말 그대로. 응?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I went to school with my friend this morning. 이런 문장이 있다 해봅시다. To kill my 뭐 friend 뭐 이렇게 또 my friend my 뭐랄까 요즘 너무 심각하니까 또 억울하고 합시다. 이거 동물 하는 사람들 학대 이거 할 텐데 다른 걸로 합시다. 뭐랄까 to kill my 딴 거 합시다. 자 to 뭐랄까요 to meet 그래 to meet my teacher 선생님이 참 옛날에는 파격적이었는데 요새는 좀 생각합니다. 누가 나는 뭐 했어요? 갔어요. 어디에 갔어? to 다음에 school 나왔죠. 명사 나왔으니까 전치사입니다. preposition입니다. 학교에 갔죠. 이런 걸 전치사구라 그래요. 두 개가 묶여 있는 거예요. 학교에 나는 학교에 갔다. 뭘 꾸며요? 갔다 꾸미죠. 동사 꾸미니까 adverb예요. 알겠죠? with 전치사죠. preposition 다음에 명사 나왔어. my friend. 그쵸? 이게 전치사구야. 그치? 자, 그럼 뭐예요? my friend랑 학교에 my friend랑 갔다. my friend랑 나는 뭐예요? my friend랑 갔다 꾸며주는 거죠. verb 꾸미니까 adverb예요. 오늘 아침 친구랑 오늘 아침 학교에 오늘 아침 갔다. 뭘 꾸며? 갔다 꾸며주지. 시간 나타내는 adverb예요. 그쵸? 만날라고 오늘 아침 만날라고 친구랑 만날라고 학교에 만날라고 갔다. 만날라고 갔다 꾸미죠. adverb예요. 그쵸? 이런 식으로 우리가 adverb은 adverb 자체에 전치사고 시간 나타내는 말들입니다. 이런 거는 문장이 어디에 와도 상관없다는 얘기야. 자, 그거 설명한 거고 밑에 내려가 봅시다. 자, 그래서 문장을 보세요. Last year, 작년에, 그쵸, last year, 작년에, 쉼표, traders들이, 누가? 무역업자들이, 뭐 했어요? imported, 수입했대요. 뭘? 100 tons of bananas를요. 그쵸? 이게 뭘이죠? 필리핀으로부터 이런 얘기지. 보면 누가 트레이더들이 뭐 했어요? 수입했습니다. 뭘 바나나 100톤을인데 자, from이 뭡니까? 전치사죠. 전치사 다음에 같이 명사 딸려오는 거 뭐라고 했어요? prepositional phrase 그 전치사구예요. 전치사구는 뭐라고 했어? 이거는 어디 와도 상관없다고 했어. 영어로 prepositional phrase라고 합니다. preposition이 전치사라는 뜻이니까요. 전치사구는 어디 와도 상관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from the Philippines가 딴 데 와도 상관없다는 얘기야. last year 뭡니까? 시간 나타내는 말 전치사구입니다. adverbial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볼게요. 작년에 필리핀으로부터 100톤의 바나나 수입되었대요. 누가? 100톤의 바나나가 뭐 했어? 수입되었어? 뭘? 바나나를 이상하지 이거는. 이거 왜 그러냐면 했다가 여기 틀렸던 거예요. 되다가 되었다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 수입되었다 이렇게 되죠. 뭔가 이상하죠. 이 경우 바나나를 수입되었다라는 황당한 문장 조합이 나와요. 이때 필요한 정보는 뭘이 아닌 누구에 의해죠. 그쵸? 누가 했다. 여기서 누구에 의해입니다. 위 문장에서는 그게 중요한 정보예요? 아니죠. 누가 수입한 건 별로 안 중요한 거야. 근데 바나나가 왔다는 게 중요한 거잖아. 그치? 우리말 문장으로만 비교해 봤을 때는 예문 1과 2 중에 어떤 게 더 나은 문장 같아요? 바나나 수입한 사람들이 중요한 정보예요? 아니면 바나나 100톤이 수입되었다는 정보가 중요한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해요? 수입됐다는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특이한 사람이 아니라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막, 말꼬리 잡고 이런 사람 아니라면은, 예문 2, 그러니까 바나나가 수입된 게 더 자연스러운 거라고 알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경우에 쓰는 게 바로 뭐다?
패시브이다. 자, 패시브는 뭐라고요? 멀이 된 게 중요한 거예요. 멀이 된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액티브는 뭐라고요? 누가 한 겁니다. 응? 그렇죠. 누가 한 거고 패시브는 머리 된 거예요. 이것만 기억하면 패시브는 다 무조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거예요. 그렇죠? 자, 밑에 내려볼게요. 자, 패시브 조합으로 다시 쓰면 이렇습니다. 선생님 패시브 어스는 어떻게 된다겠어? 자, 액티브 어스는 뭐라겠죠? 액티브 어스는 누가 했다 머리라고 했어요. 그쵸? 패시브 어스는 뭐라고 했어요? 뭘 BPP 바이 누가 바이 누가는 뭐라고? 뻔하면 생략한다고 했습니다. 그쵸? 이것만 했으면 패시브 80%는 아는 거예요. 이것만 머릿속에 있으면. 자, 그쵸? 바이 누가가 뻔한 경우 생략 정보 중요치 않은 정보이므로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질문 하나 있어요. 선생님, 그럼 누가 수입했는 안 중요하나요? 그게 아닙니다. 강조하지만 언어는 하나의 언어이고 언어는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쓸 수 있는 가변적인 거예요. 위에 예문에서 특정 국가에서 수입된 바나나의 양에 초점을 둔 문장이지만 위에 건 그쵸 100톤이 작년에 필리핀에서 왔다고 이런 문장도 있어.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아빠가 수입업자예요. 그리고 작년에 필리핀에서 바나나 100톤이 왔는데 그걸 모두 우리 아빠가 수입했다고 해볼게. 그럼 이거는 특이한 거야 뻔한 거야 누가 수입한 게. 그치? 이건 특이한 거지. 바나나 100톤을 다 우리 아빠가 수입했다니까? 그럼 특이한 사실이잖아. 이런 경우에는 바나나가 수입된 사실보다 우리 아빠라는 특정인이 더 부각돼야 돼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다는 얘기지. 누가? My dad가 뭐 했어? imported 했어요. 뭐를? 바나나 100톤을. 그쵸? 이게 더 낫다는 얘기예요. 이런 경우에는. From the Philippines last year. 이거 February고. 아니면은 100톤의 바나나가 뭐 했어요? 수입된 거죠? 우리 아빠에 의해서. 이거 안 생략 안 한다는 얘기야. 근데 우리 아빠가 수입했다는 얘기는 1번 문장이 더 자연스러워? 2번이 더 자연스러워? 누가 한 게 더 중요한 거니까 1번이 자연스러운 거지. 그치? 이해 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밑에 이제 예문 한번 이제 영어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1번. 어젯밤 승리가 대전에서 체포되었다. 자, 이거 항상 이렇게 보면 누가 했다 뭐를 생각하세요. 누가 했다 뭐를 항상 먼저 생각하고 시작하세요. 자, 누가 승리가 체포했어 뭘? 아니지 승리는 체포된 거지. 그럼 누가 체포했어? 경찰이 했을 거 아니야. The police가 그쵸? 자, 뭐 했어요? arrested 체포했습니다. 과거니까 ed 뭘? 승리를 아까 했던 문장 똑같은 거지 그치? 연선이가 승리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자, 뭘? 수동태는 이거는 승리가 중요한 거니까 뭘 중심이라고 했죠. 그럼 뭘? BPP 바이 누가가 어순이라고 했습니다. 뻔하면 생략이고 자 봅시다. 자, 뭘? 승리. 자, BPP예요. B가 오는데 과거니까 was arrested. PP arrested. PP는 arrested죠. 자, 누구 by 누가 by the police. 경찰이요. 언제? 어젯밤. 장소 어디예요? 대전에서. in 대전. last night.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장소 나타내는 말, 시간 나타내는 말. 자, 두 번째 볼게요. 한국에서 2002년 월드컵이 성공적으로 열렸습니다. 자, 누가 했다? 뭐를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누가 월드컵이 뭐 했어요? 열렸어. 뭘 열렸어? 이상하지? 그럼 월드컵은 누가 열었어? 월드컵 누가 개최했어? 한국이 개최했어? 아니, 피파가 개최했죠. 국제축구연맹 FIFA가 열고 장소가 한국인 거예요. 그렇죠? 뭐 했어요? 개최했대요. 열다는 영어로 뭡니까? hold인데요. 이거의 과거가 held예요. 열었다는 얘기야. 뭘 열었어요? 월드컵을요. 그쵸? 2002년 월드컵. The World Cup. 뭐, soccer games. 이렇게 쓰면 되겠네. 그치? 그럼 이거는 FIFA가 연 게 중요한 거야? 월드컵이 열린 게 중요한 거야? 열린 게 중요하니까 뭘 BPP 바인드가 패시브 어순 써야 되죠. 뭘 The World Cup 그쵸? World Cup 사커 게임즈가 월드 경기가 자 BPP입니다. 자 복수죠. 과거니까 were hold PP held 그쵸? 어디에서? In Korea 한국에서 언제? In 2002에 그쵸? 어떻게 열렸습니까? Successfully 성공적으로 그쵸?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영작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뭘 월드컵 사커 게임즈가 BPP
자, in Korea, 그쵸. by 누가 여기 쓰면 되는데, by 피파는 뭐, 그게 중요한 정보 아니잖아. 다 알잖아. 그치? 피파가 열지 뭐, 무슨 야구연맹이 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월드컵 축구대회를. 세 번째 거 볼게요. 이거 정치 신문 기사에서 나오는 것 같아. 지난 18대 총선에서 절반이 넘는 한나라당 후보들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대요. 이런 거 영자신문에 나온 얘기인데 어렵겠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누가 했다 뭘만 생각하세요. 누가 했다 뭘. 자, 누가 한나라당 후보들이 뭐 했어? 당선했어 뭘? 아니죠. 자, 누가 당선된 거예요. 그럼 누가 당선시켰어? 한나라당 사람들이 한나라당을 당선시켰어? 국민들이 했을 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그쵸? 국민들이. 자, 선출하다 영어로 뭐예요? elect라고 하죠. 과거니까 elected입니다. 뭘? 한나라당 후보들을. 그치? 이거죠?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유가 영장합시다. 그러면 국민들이 뽑은 게 중요한 거야? 얘네가 당선된 게 중요한 거야? 후보들이 당선된 게 이 문장에서는 중요한 정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뭡니까? 자, 절반이 넘는 한나라당 후보들입니다. 그럼 절반이 넘는 뭐 영어로 뭐예요? over. 그쵸? 50% 절반이잖아요. of 자, the candidate이요. 후보예요. candidates of from 한나라당 출신들 한나라 파티 어, 지금은 새누리당이에요. 그쵸? 새누리로 바꿉시다. 업데이트. 새누리 파티가 자 이게 뭘입니다. BPP 자 과거죠. 복수니까 뭐예요? were elected 그쵸? 선출됐습니다. 자 뭐로써 뭐뭐로서는 영어로 as예요. as 국회의원입니다. 자, 국회의원은 영어로 되게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어요. 뭐 congressman도 있고 뭐 assembly 되게 의회 종류에 따라 많거든요. 그냥 이거는 그 그냥 국회의원 congressman이라고 합시다. 여기는 congress는 좀 다른데 자, MEN 복수죠. 여러 명이니까. 자, 국회 당선되었대요. 언제? In the last 지난 18대 18th 선거 총선이죠. National Election이라고 합니다. 총선은요. 국가의 선거니까 National Election. 자, 어때요? 문장 생각보다 안 어렵죠? 자, 이거 뭡니까? 이게 머리잖아. 그치? 이 후보들이 선출된 겁니다. BPP. by 누가는 by people인데요. 사람들에 의해서인데요. 이거 중요한 거 아니잖아. 사람들이 뽑지 짐승들이 뽑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생각해도 돼. 응. 국회의원으로서 언제? 지난번 18대 총선에. 이해 가시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 보세요. 이거 보면은 자, underline who or what is doing the action. 자, 액션을 하는 주체를 한번 밑줄 쳐보래요. The picture 그림이 자, 사진이 찍은 거야, 찍힌 거야. BPP니까 찍힌 겁니다. 누가 찍었어? 종규가 찍은 거야. 그러니까 바이 누가가 안 돼. 이게 그러니까 여기 액션 한 사람인 거죠. 그쵸? 이해 가시죠? 두 번째, the water 물은요 was pouring out of the hole. 자, 물이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홀에서 이렇게 확 나오고 있는 거 나오시니까, 그치? 그럼 이거는 누가 하는 거야? 물이 자기가 나오는 거지, 그치? 이건 패시브 문장이 아니니까 바이누가 안 나옵니다. 세 번째, 병진이는 was murdered by terrorists. 자, 살해한 거야, 살해된 거야? 살해된 거예요. 누가 살해했어? 테러리스트들. 지금 얘가 동그라미 쳐주면 되겠죠. 언더라인 되면 되겠죠. 네 번째, because of the grades. 성적 때문에 머리카락이 자르는 거야, 잘리는 거야? 잘려요. 누가 잘라요? 아빠가 머리를 다 잘라버렸다. 성적이 나빠가지고. 이거 액션 한 사람 주체는 여기인 거죠. 그쵸? 자, 이해 가시죠? 그럼 두 번째, 수동태는 언제 쓰는 것인가 그러면은 자, 수동태의 개념에 대해서 배웠어요. 우리가 머리 중심일 때는 수동태라고 했습니다. 액티브는 누가 하는 것, 패시브는 뭐가 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럼 수동태는 언제 쓸까요?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라 이 어려운 수동태를 쓰는 게 아니라 이럴 때 씁니다. 첫 번째, 말보다는 그래서. 그러니까 순위 우리가 구어체가 아닌 문어체라고 하죠. 구어체는 speaking, 말하는 거죠. 응. 문어체는 written, 쓰여진 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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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여진 거에서 말하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아빠가 바나나 100톤을 필리핀에서 수입하셨습니다. 보다는 그래서는 100톤의 바나나가 우리 아빠에 의해서 수입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로 문어체, 그래서 많이 나와요. 두 번째, 교과서나 논문, 보고서 이런 거 개념 설명할 때 있죠. 이럴 때 많이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English is a language. 영어는 언어입니다. That more than 1 billion of people 10억 명
명이 speak 말한대요. in the world. 세상에서 10억 명 이상이 말하는 언어입니다. 두 번째, 영어는 언어입니다. spoken. 자, 말해지는 언어예요. more than 1 billion people in the world. 세상에 10억 사람 이상에 의해서 말해지는 언어다. 자, 이런 개념 설명할 때는 위에 거보다는 아래 거를 더 선호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 사전 같은 거 정의 보면요, 액티브보다 패시브가 더 많아요. 그게 사전에 나와 있는다는 건 뭐예요? 다시 말해서 글이죠, 글. 말하는 게 아니라 말할 때보다는 글로 쓸 때 많다는 얘기입니다. 뉴스 같은 거 보잖아요. 뉴스 보면은 거의 뭐 신문 기사라든지 신문 기사나 뉴스 이런 것들 보면은 수동태 많이 써요. 예를 들어서 뭐뭐가 뭐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나오죠. 하기로 합니다가 아니고 된다라는 게 많이 나옵니다. 패시브 쓰는 경우는. 세 번째, 특이하고 복잡한 수동태래요. 1번 have been pp입니다. have been pp는 자, 이 말 한번 보세요. 완료 수동태. 말 자체가 좀 어려워요. 그쵸? 느낌이 꽉 막히는 느낌이 드는데 자, 외우지 마세요. 문법은 쓰임을 이해하면 돼요. 완료 수동태 말 그대로 완료 더하기 수동태예요. 의미를 볼게요. 완료는 뭡니까? 영어로 perfect이라고 하거든요. 이전에 벌어진 일을 통해 나중을 말하는 것을 의미함. 자, 수동태 passive입니다. 이거는 누가 한 게 아니라 뭐가 된 거라고 했어요. 그쵸? 두 가지가 합쳐진 거예요. 자, 돌발 질문입니다. 우리말에도 완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우리말에 현재 완료 있어요? 없어요? 있다? 없다? 아유, 죄송합니다. 있다? 없다? 아유, 죽어가네. 정답은 있다예요. 대부분의 한국 학생들이 우리말에 완료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말에 완료 있습니다. 자, 완료가 뭔지를 몰라서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말의 완료 시제는 무엇일까요? 예시문 한번 보자요. 야, 떡볶이 먹으러 가자. 그러니까 나 점심 먹었는데 이렇게 대답한 거야. 친구 두 명이 대화합니다. 야, 떡볶이 먹으러 가자. 나 점심 먹었는데. 이런 대화 흔히 할 수 있죠. 이럴 때 보면은 자, 내려가 보면은 위 대화에서 친구가 말하고자 하는 말이 뭐예요? 친구 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점심을 먹었단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점심을 먹었기 때문에 배가 불러서 떡볶이를 안 먹겠다는 얘기예요? 뒤에 거죠, 그쵸? 즉, 친구 이의 말의 코드는, 자, 코드, 즉, 문자는 점심 먹었다는 옛날 일을 말하고 있지만, 실제 말하고자 하는 거는, 자, 미닝입니다. 그거는 지금을 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입니다, 이게. 자, 친구가 떡볶이 먹자니까, 나 점심 먹었는데, 이렇게 대답을 했어. 그쵸, 친구 이가. 나 점심 먹었는데,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럼 이 말의 코드, 기호는 뭐예요? 지금 먹은 거야? 아니면 예전에 먹은 거야? 예전에 먹었다는 코드는 이쪽에 있습니다. 그쵸? 근데 뜻은 뭐예요?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안 먹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치? 미닝은 여기와 있다고. 이게 present perfect이에요. 자, 영어로 옮기면은 Hey, why don't we have some 떡볶이? 라고 했어요. 떡볶이 좀 먹자. 그러니까 얘가 I have had lunch 그랬습니다. 나 점심 먹었거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건 뭐냐면은 현재 완료는 코드는 옛날 일이고 미닝은 지금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완료 수동태란 뭐가 됐다는 건데 예전에 뭐가 돼서 지금 거시기하다 이런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 이겁니다. 이게 지금이면은 옛날에 이렇게 돼서 지금 거시기에 이 얘기를 하는 거라고. 예문 볼게요. 야, 나 돈 좀 꺼줘. 그러니까 나 지갑 도둑 맞았는데. 지갑 도둑 언제 자, 지금 돈 꺼달라고 했어. 근데 도둑 맞은 게 지금 맞은 거야? 이때 옛날에 맞은 거야? 옛날에 맞았어. 코드는 이거지 분명히. 그치? 근데 뜻은 뭐겠어? 도둑 맞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아니면 그래서 내가 지금 돈이 없어 못 빌려주겠다는 얘기야? 이럴 때 쓰는 게 perfect이라고요. 현재 완료라고요. 이해 가세요? 무슨 얘기인지? 자, 그러면 이제 밑에 내려볼게요. 자, 위 대화에서 B가 하는 말은 과연 누가 훔쳤는가가 중요해요? 나 지갑 도둑 맞았는데. 아니면은 뭐 지갑이 도둑 맞아진 게 중요한 거예요. 지갑이 없어진 게 중요한 거지. 누가 훔쳐갔겠어? 도둑놈이 훔쳐갔겠지. 그 중요한 거 아니지, 그치? 이거는 지갑을 도둑 맞은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쵸? 그래서 수동태로 써야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눈여겨볼 거는 도둑 맞았다는 정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못 빌려주겠다라는 지금의 미닝을 얘기하는 거라겠죠. 이거 쓰는 게 present perfect이에요. 자, 그래서 완료 수동태라는 거는 자, 완료가 뭡니까? have 플러스 pp죠. 수동태는 뭐예요? bpp죠. 이거 두 개를 이제 수학처럼 한번 더해 볼게요. 두 개가 겹친 거니까. 자, 걸쳐가지고 더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have 밑에 뭐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have 밑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have 그냥 내려옵니다. b랑 pp랑 만났으니까 뭐가 돼요? been이 돼요. pp 혼자 있죠? pp 돼요. 그 형태가 have been pp 이게 바로 perfect
perfect passive 그러니까 완료 수동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거 have니까 present perfect passive겠죠. 그쵸? 현재 완료 수동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형태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밑에 내려볼게요. 위 형식을 빗대어 위 대화를 영어로 완성해 볼게요. 그러면은 Can I borrow some money? 돈 좀 빌릴 수 있을까? 그러니까 My wallet has been stolen. 내 지갑이 도둑 맞아졌어. 이거는 이게 지금이면 언제? 이때 도둑 맞아서 지금 없단 얘기 하는 거지. 그치? 근데 이거는 A thief stole my wallet. 도둑이 내 지갑 훔쳐갔어. 문법적으로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근데 어떤 게 상황적으로 맞는 쓰임이야? 1번이 맞는 거란 얘기야. 그쵸? 이해 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한국어에서도 어법을 잘 아는 사람들은 되게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다양한 표현이 가능합니다. 문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잘 모르는 사람들은 단문밖에 말을 못해. 그래서 영어를 배운 사람들도 미국 사람들도 자, 어법을 잘 모르거나 공부를 많이 안 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 잘 안 써요. 이런 말 많이 쓰지. 직접적으로. 그럼 문맥에선 다 통하거든? 근데 글로 넘어가 버리면은 물음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무리 미국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글을 써보면은 그 자기 그 실력이 나올 거 아니야. 의외로 형편없는 사람들이 많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영어를 잘할 수 있는 환경에 분명히 처한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법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하나의 코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미닝을 양산할 수 있거든요. 그거를 잘 아셔야 됩니다. 자, 예문을 몇 가지 더 보도록 할게요. 엄마, 제 교복 빠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이거는 뭐야? 자, 이게 지금이면은 엄마한테 얘가 지금 교복 빠셨냐고 물어봐. 지금 빠냐는 얘기야? 옛날에 빨았냐는 거야? 옛날에 빠셨냐는 거지. 그 얘기는 엄마가 교복 빤 걸 확인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래서 내가 지금 입고 가도 되냐는 얘기예요? 이거겠지. 그러니까 이거 완료 시대 쓴다는 얘기예요. 자, 현재 완료 have pp일 때는 어순이 어떻습니까? 자, 우리 누가 have pp 이렇게 쭉 오잖아. 의문 만들 때 어떻게 돼? have가 앞으로 가죠? 그러니까 여기서 mom, 엄마 원래는 has가 여기 있었는데 has my uniform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그쵸? been washed 빠셨어요 이런 얘기예요. 그치? 유니폼이 빠른 거야 아니면 빨린 거야? 빨린 거지. 좀 말이 좀 이상하지만 빨린 거죠. 누가 빨았어? 엄마가 빨았지. 누가는 그치? 이거는 그럼 누가가 중요한 거야? 머리 중요한 거야? 빨린 거잖아. 주어가 유니폼이니까. 그러니까 BPP 쓴 거예요. 수동태 썼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세요? 두 번째, 고객님 차 다 수리됐습니다. 우리가 무슨 차 카센터에 차를 맡겼어. 이게 지금이면은 차 수리됐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수리가 지금 하는 거야. 전에 끝났다는 얘기야? 끝났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끝났으니까 가져가시오라는 얘기잖아. 돈 내고 돈 내라는 얘기잖아. 그치? 옛날 일을 가지고 지금을 말하는 거 뭐라고 했어요? 완료라고 했습니다. 현재 완료. 자, have 그 다음에 차는 수리한 거예요? 수리된 거예요? 수리된 거죠. BPP 썼어요. 그래서 Sir, ma'am, your car has been repaired. 수리됐습니다. 그러니까 가져가시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언제 쓰는지 이해 가세요? 네. 다음 내려보겠습니다. 비빙 PP입니다. 두 번째. 이거는 present continuous passive예요. 자, 뭐냐면은 자, 완료 수동태는 이제 어렵지 않죠. 자, 그냥 이해만 하면 돼요. 이번엔 진행 수동태인데요. 이거는 진행 플러스 수동태죠. 자, 진행 continuous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액션입니다. 뭔가 일의 시작과 끝의 중간에 걸린 거예요. 자, 수동태 passive는 뭐냐면은 한 게 아니라 된 거라고 했습니다. 그쵸? 자, 돌발 퀴즈 있네. 현재 진행형하고 현재형은 어떻게 달라요? 자, 이런 대답 하지 말게요. 대부분 진짜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현재 진행형과 현재형 어떻게 달라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럼 애들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진행형은 하고 있다고, 현재형은 한다래요. 그러면 저는 다시 물어봅니다. 그게 어떻게 다른데? 여러분 혹시 아세요? 하고 있다 하고 한다. 이게 현재형, 이거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두 개의 차이점을 잘 모르겠어요. 하는 게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이들한테 eat 개고기 그러면은 나는 개고기를 먹는다. eating 개고기 그럼 나는 개고기를 먹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두 사이의 뜻을 잘 구분을 못 한다고. 자, 밑에 설명 써놨죠. 자, present simple 같은 경우는 자, present simple은 평소입니다. 평소에 먹는다는 얘기예요. present continuous는 지금 먹는다는 얘기예요.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eat 개고기는 평소에 먹는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 먹어요, 안 먹어요? 지금은 몰라요. 그냥 평소에 먹는다는 얘기야. 근데 I'm eating 개고기는 지금 먹고 있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먹는지 안 먹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아무튼 먹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simple과 continuous의 차이예요. simple은 그래서 이거는 state verb라고 합니다. state 중심입니다.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평소에 먹는다는 그런 상태잖아. 그치? 나는 평소에 담배를 펴. 나는 평소에 술을 마셔. 지금은 마셔 안 마셔? 지금 액션으로는 몰라. 평소엔 하는 거야. 스테이트예요. 근데 continuous는 액션이에요. 동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이면은 평소에 그냥 하는 거야. 이렇게. 근데 액션은 자, 지금이 기준이면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을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술을 마신다고 해봐. 마시기 시작해서 끝나는 시간이 있겠지. 그 시간이 지금에 걸려 있다는 거야. 그래서 continuous 쭉 간다는 얘기예요. 개념 이해 가세요? 자, continuous는 BING고 액션입니다. 자, 내려가 보면은. 자, 선생님이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한테. Do you eat rice? 라고 물어봤을 때, 지금 상황에 대답해 보세요. Do you eat rice? 그럼 많은 학생들이 no라고 얘기하거든? 왜냐, 지금 안 먹으니까. 그럼 틀렸습니다. 틀렸습니다. 함정입니다. 왜냐면 이 질문은 지금을 물어보는 거야. 지금의 액션을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면은 평소의 스테이트를 물어보는 거예요. 어? 평소의 스테이트를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대답은 뭐여야 돼요? 예스지. 밥 먹잖아, 평소에. 지금 안 먹을 때도 평소에 먹죠. 그 예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지금 밥을 먹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평소에 밥을 먹기 때문에 예스라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영어에서 이런 거 사람들이 많이 얘기했던 뭐 do you 뭐시기 그럼 평소에 뭐 하냐 이런 얘기예요. Do you smoke? 그럼 뭐예요? 평소에 담배 피니? 이런 얘기죠. Do you drink? 평소에 술 마시니?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 할 줄 아세요는 Do you speak English? 이렇게 얘기 많이 물었죠. 이건 평소에 영어로 말을 하냐 이런 뜻이에요. Can you speak English라고도 쓸 수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람의 능력치를 물어보는 거고 이건 평소에 영어를 쓸 수 있냐까 이 말을 더 많이 써요. 실제로 대화할 때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What are you doing? 한 무슨 뜻이에요? 너 지금 뭐하니지? 이건 지금의 액션을 물어보는 거야. 너 지금 뭐하니? 잠자니? 밥 먹니? 지금 액션입니다. 근데 What do you do는 뭐예요? 너 평소에 뭐하니에요. 그쵸? 평소에 뭐하니니까 보통 이거 뭐 물어본다고 그래. 그렇지. 직업 묻는 표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What is your father doing? 하면 아빠 지금 뭐 하시니고 What does your father do? 그럼 아빠는 평소에 뭐 하시니까 아빠 직업이 뭐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밑에 내려가 볼게요. 그렇다면 진행 수동태라는 거는 언제 쓰는 건가? 제시문을 한번 보세요. 저 다리 지금 공사 중이야. 이런 얘기입니다. 이 문장 볼게요. 저 다리는 지금 공사 중이래. 자, 누가 공사해? 일꾼들이 하겠지? 어? 뭐 해? 공사 중이죠? 어. 뭘? 다리를. 그쵸? 그럼 이건 일꾼이 중요한 거야? 다리가 중요한 거야? 다리가 중요하죠. 그럼 영어로 바꿔볼게요. 뭘 BPP 바이 누가예요? 뭘? The bridge is being 뭐 repaired.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데 비빙 PP가 나왔거든요. 이 형태를 보면요. 보세요. 이 제시문은 누가 공사를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뭐가 공사되는 게 중요해요? 분명히 공사는 사람이 할 거고 따라서 그거보다는 저 다리가 공사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죠. 그럼 이건 액티브가 아닌 패시브를 써야 됩니다. 이해 가시죠? 근데 저 다리는 지금 공사돼요? 아니면 평소에 공사돼요? 지금 일시적으로 공사하니까 건널 수 없다는 뜻이죠. 지금의 액션이에요. 그쵸? 지금 액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continuous 현재 진행형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진행 수동태는 어떤 형식일까요? 완료 수동태와 마찬가지로 진행 수동태도 이래요. 덧셈 해볼게요. 진행은 뭡니까? BING였죠. continuous는. 수동태는 뭐예요? BPP였죠. 이거 두 개 더하면 돼. B 혼자니까 B 나오고 B랑 ING 합치니까 being이죠. PP 혼자 있으니까 PP예요. 그래서 비빙 PP예요. 형태가. 이해 가시죠? 자, 밑에 내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진행은 보시면은 continuous는 BING입니다. 그 다음에 수동태는 자 continuous BING고 수동태는 BPP 더하니까 B, 빙, PP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비빙 PP가 continuous passive 진행 수동태입니다. 자, 이 문장의 형식대로 이렇게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그래서 that bridge 저 다리는 is 비빙 PP죠. 그쵸? 비빙 PP인데 B가 3인칭 단수니까 is고요. 빙 그대로 쓰고 PP repaired 쓰게 된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다음 내려보겠습니다. 예문 몇 가지 더 보세요. 그래가지고 나 지금 못 가. 내 차 지금 수리 중이야. 자, 이거 보면은 I can't go right now. 지금 못 가죠? 내 차는 수리 중이야. 누가 수리해? 수리공이 하겠지? 뻔하잖아. 이거 중요한 거야, 안 중요한 거야? 안 중요해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내 차가 중요한 거잖아. 내 차가 수리되는 거니까, 그쵸? 액티브예요, 패시브예요? 패시브지. 패시브 어순 어떻게 된다겠어? 뭘? PP, 자,
뭘 be, pp, by 누가라고 했는데 이거는 지금이야 평소야? 지금이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뭘 be, being, pp예요. being, pp 그쵸? by 누가. by 누가 뻔하면 생략한다고 했습니다. 자 봅시다. 뭘 my car 그쵸? be, is죠? 그쵸? being, pp 이렇게 된 거예요. 두 번째 것도 저 집 지금 철거 중이야. 누가 철거해? 사람이 하겠지. 그치? 사람들이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that house 뭘 be, being, pp 낙전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 가야 한가요? 이해 가시죠? 자, 다 했어요. 수동태 다 끝난 거예요. 이것만 알면 90%다 한 거예요. 80%? 응, 90%, 80%라고 합시다. 응, 몇 개 더 있으니까. 자,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제 거의 다 왔으니까 좀만 더 봅시다. 세 번째 거 볼게요. have something pp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내가 있는가 전문가가 있는가에 따라 달라요. have 대신에 get을 쓸 수도 있거든요. 이 표현은 뭔가 일이 저질러졌는데 그 내가 했는지 아니면 전문가가 했는지에 대해서 구분하는 겁니다. 이 뭐 볼게요. 나 집 리모델링 했다 이런 말 우리 흔히 할 수 있죠. 아 이번에 집 리모델링 했어. 이 글을 보면은 크게 두 가지 뜻을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자, 어떤 뜻이 있는지 한번 내려볼까요? 자, 첫 번째 뜻은 내가 직접 자재를 사들고 가서 공사를 한 거야. 나 집 리모델링 할 때 내가 직접 일한 거야. 두 번째는 리모델링 시공업자한테 맡겨서 집을 고친 거야. 둘 다 가능하죠. 내가 직접 뚝딱뚝딱 해도 내가 리모델링 한 거고, 내가 돈 주고 했어도 리모델링 한 거잖아. 자, 1번의 경우는 내가 직접 한 거니까 이거는 내가 중요한 거야. 누가? 아이가. 누가? 뭐 했어? remodeled. 리모델 했어요. 뭘? 마이 하우스를. 이거는 뭐 이렇게 쓰면 됩니다. 두 번째는 만약에 내 집이 리모델링 된 게 중요한 거면은 뭘? 마이 하우스가 과거니까 BPP 바이누가 쓴 거예요. 두 개의 문장의 뜻은 비슷한 겁니다. 100% 아니면 98% 정도 일치한다고 보면 돼. 그치? 나머지 2%의 차이는 내가 한 게 중요한 거고 집이 리모델 된 게 중요한 거예요. 그쵸? 아까 얘기했습니다. 두 문장 중 어떤 게 더 자연스러워요? 내가 한 게 강조면은 1번이 낫고 내 집이 강조되면은 B번이 난 거예요. 자, 잠시만요. 제가 바로 전화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아이고 수업 시간에 전화도 오고. 자, 그렇다면 2번의 문장 경우는 어때요? 자, 2번 문장. 리모델링 시공업자한테 맡겨서 집을 고친 겁니다. 자, 2번의 경우는 자, 어떨까요? 마찬가지로 두 가지 표현이 가능하대요. 자, 밑에 내려보면은 자, the workers. 자, 일꾼들이 뭐 했습니까? 누가 일꾼들이 뭐 했어요? 리모델링 했대요. 뭘? 마이 하우스를. 그쵸? 이거 뭐 틀린 말 아니죠? 두 번째는 마이 하우스 뭘? 내 집이 PPP 리모델링 됐습니다. 일꾼들에 의해서. 그쵸? 이 두 개가 다 가능합니다. 문법적으로 틀리지 않아요. 근데 어떤 게 더 자연스러워요? 일꾼들이 강조되면은 이게 자연스러운 거고. 그치? 내 집이 리모델링 이게 강조되면 이 B번이 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 어때요? 종규는 자기 집을 리모델링 했기 때문에 자기 집 리모델링 해준 업자에게 돈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 끝났어요. 자, 수고하셨어요 하고 돈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돈을 딱 건네주고 있는데 이 상황은 종규가 자신의 의지대로 자기 돈을 들여서 집을 수리했죠. 근데 직접 했어요? 아니면 시킨 거예요? 시킨 거죠. 이런 경우 내 의지대로 하긴 했는데 내가 실제로 못하고 전문가한테 맡긴 거였죠. 예를 들어서 물건 수리. 나 오늘 차 수리했어. 그럼 내가 한 거야? 아니면 카센터 맡긴 거야? 카센터 맡긴 거잖아. 그치? 머리 깎는 거. 나 오늘 머리 깎았어. 내가 깎았어? 아니면은 미용사가 깎았어? 그렇죠. 병원에서 나 오늘 붕대 감았어. 내가 감았어? 간호사가 감아줬어. 나 치과에서 입 뽑았어. 내가 뽑았어? 치과 선생님 뽑았어. 이럴 때 쓰는 게 have나 get을 쓰고 머시기 pp를 쓴다는 얘기예요. 이게 특수동태입니다. 자, 위 상황을 영어로 옮기면 이렇게 돼요. 자, 보세요. Because 종규는 왜냐하면 종규가 have his house something 그쵸? have something remodeled pp 쓴 거예요. 종규가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걔는 돈을 주고 있습니다. 그 남자애가 어떤 남자? 자기 집을 리모델링 한 사람에 돈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건 뭐예요? 종규가 했다는 얘기야? 아니지. 전문가한테 맡긴 거지. 이해 가세요? 무슨 얘기인지? 자, 이런 거 마찬가지입니다. 너 머리 어디서 깎았니? Where did you cut your hair? 그러면은 네가 어디 가서 머리 혼자 깎은 거야. 스스로. 근데 Where did you get your hair cut? 그러면 어느 미용실에서 깎았냐는 거지. 전문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 가세요? 자, get은 have를 써도 된다고 했죠. 의문문이니까
자, 일반 동사니까 과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did를 쓰고 뒤에 동사 원형 어순이 왔습니다. 그렇죠? 말 시키지 마! Please don't talk to me. 나 오늘 입 뽑았어. 자, I pulled out my teeth. 그러면 내가 직접 뽑은 거야. 근데 I have my teeth something pulled out. pp를 썼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치과 가서 전문가한테 뽑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다음 내려볼게요. 나 어제 여권용 사진 찍었대요. 그럼 누가 찍은 거예요? I took a photo for the passport yesterday. 하면 내가 혼자 셀카 찍은 거야, 이거는. 그치? 근데 I have a photo something pp 그쵸? have 뭐시기 pp 그러면은 이거는 전문가 사진관 가서 찍었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시죠? 자, 이런 식으로 수동태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수동태는 기억하세요. active는 뭐다? 누가 했다? 머리예요. 이거는 누가 한 게 중요한 겁니다. passive는 뭐다? passive는 뭘? bpp by 누가예요. by 누가는 뻔하면 생략합니다. 그쵸? 뻔하면 생략한다고 했고요. 자, 그리고 이거는 자, 누가 한 게 중요한 게 뭐가 된 게 중요한 거예요. 그쵸? 뭐가 된 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이걸 기억하시고 두 번째 기억할 건 뭡니까? have been pp 완료 수동태 그쵸? have been 완료 bpp 수동태 그쵸? 그 다음에 비빙 pp 이건 뭐예요? 진행 수동태 그쵸? 이건 언제 쓴다고 했어? 자, 이게 지금이면은 옛날 일을 가지고 지금을 얘기해서 된 걸 얘기할 때 쓰는 거라겠지. 얘는 언제 쓰는 거랬어? 지금의 상황이 되는 거 중심일 때 쓰는 거라겠어. 그쵸? 그 다음 마지막 배운 게 뭐예요? have나 get을 쓰고 머시기 pp를 쓰면 이건 전문가에서 한 특수수동태라고 이야기했죠. 그럼 수동태의 95%는 공부한 거예요. 나머지 부분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다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